동인도 회사 설립과 식민지 개척 등 자국의 대내외적 발전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는 이제 잉글랜드의 차기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는 타국의 한 여인과 세계의 대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게 될까요? 헨리 8세의 두 번째 왕비 앤블린이 간통죄로 처형당하면서 당시 3살에 불과했던 그녀의 딸 엘리자베스는 사생아로 격하되었고 이후 여섯 번째 왕비 캐서린 파의 노력으로 결국 왕위 계승권은 회복되었으나 끝까지 적자로는 인정이 안 되었기에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의 정통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사생아 출신의 여왕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왕 메리 1세를 따르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엘리자베스의 중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녀를 몰아내고 잉글랜드 내 카톨릭을 부활시키겠다는 결코 헛되지만은 않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잉글랜드 내에서는 그들이 추대 가능한 튜더 왕가의 혈족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국외로 눈을 돌려 튜더가의 피를 이어받은 유일한 한 명의 인물을 점짓게 되는데요. 그녀는 바로 헨리 7세의 장녀이자 헨리 8세의 누이인 마거릿 튜더의 손녀이며 엘리자베스에게는 9살 어린 오촌 조카로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180cm의 엄청난 신장과 빼어난 미모, 무엇보다 비록 직계는 아니지만 같은 튜더 왕가의 후손이고 엘리자베스와 같은 복잡한 가계 문제가 없어 정통성이 흠결이 없던 메리는 그녀의 부친 제임스 5세가 요절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여왕이 되었고 오랜 프랑스에서의 궁정 생활을 거쳐 프랑스의 왕비까지 지내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엘리자베스와 달리 어릴 적부터 매우 화려한 삶을 살아오며 그녀가 발을 내디딘 모든 곳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는데요. 무엇보다 외가로 프랑스의 명문가인 기지가의 후손으로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자녀를 갖지 않을 경우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고 더 나아가 아예 처음부터 사생아인 엘리자베스보다 메리에게 왕위 계승의 정당성이 있음이 주장되었을 만큼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름의 야심가였던 메리 역시 자신의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한 바 있던 만큼 엘리자베스는 옛날 에드워드 6세와 메리의 약혼이 깨졌을 당시 헨리 8세가 누이 마거릿의 후손들의 계승권을 박탈한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자신 역시 의회로부터 적자 승인을 받음으로써 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러나 이미 메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그녀는 적지 않은 반감을 품게 되었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열등감과 우월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여기까지만 보면 아니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면에서 엘리자베스보다 한층 우월해 보이던 메리였으나 각자가 왕으로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 이후 그들의 삶은 급속도로 뒤바뀌어 나가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성장했으며 자라서는 프랑스의 왕비로 살았던 메리는 남편 프랑스와 2세와 모친 마리드 기지가 연이어 죽으면서 고국 스코틀랜드에 돌아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대륙의 개혁 신학이 유입 및 발전되면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분열된 상태였고 독실한 카톨릭인데다 사실상 프랑스인으로서 조국 내 생활에 쉽사리 적응하지 못한 메리는 스코틀랜드 통제에 대한 야심을 숨기고 자신의 애인 로버트 더들리를 신랑감으로 추천한 엘리자베스의 호의를 거부한 뒤 또 다른 마거릿 튜더의 외손자로서 자신처럼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이 있던 달리경 헨리 스튜어트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메리와 헨리는 결혼 초기 아들 제임스를 낳는 등 무난한 결혼 생활을 영위했으나 메리가 그녀의 시종 리치오를 지나치게 총애한 탓에 이들을 질투한 헨리가 메리를 적대하는 신교파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 리치오를 살해한 뒤 이용 가치가 다한 헨리 역시 살해당하면서 스코틀랜드 정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의인지 타의인지 메리가 남편 헨리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스엘 백작과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그녀의 평판은 바닥을 쳤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옛 경우와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들 제임스에게 왕위를 넘겨준 뒤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리는 모든 것을 잃은 상태로 감금되었으나 이내 탈출하여 귀족들과 내전을 벌이기도 했고 결국 패배한 뒤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라이벌 엘리자베스가 있는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세실과 왈싱엄이 위험한 메리를 제거할 것을 건의했음에도 불구 딱히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해할 수 없던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오촌 조카인 메리를 귀하게 대접했으나 세실과 왈싱엄의 우려를 실현시키려는 듯 메리는 끝내 여왕의 호의를 배반하는 분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회를 노리던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들은 그들의 추종자이자 구심점인 메리가 잉글랜드로 넘어오자 그녀의 망명 후 불과 1년 만에 카톨릭 귀족인 노폭 공작과 메리를 결혼시켜 둘을 잉글랜드의 군주로 추대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었고,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엘리자베스는 신하들의 강력한 처형 건의에도 불구 차마 메리를 죽이지 못하고 셰필드 성에 감금시켰으니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끝인 1586년, 이번에는 메리의 모반 내용이 담긴 편지가 발각되었고, 이에 연루된 6명이 체포되는 속에 자신의 왕위는 물론 잉글랜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메리를 살려둘 수 없겠다고 생각한 엘리자베스는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혈육을 죽인다는 부담감, 무엇보다 주변 카톨릭 국가들이 그녀의 죽음을 두고 반발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결국 그녀를 재판에 회부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변호인도 허락되지 않은 재판에서 메리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여왕이 이미 뜻을 굳힌 것처럼 그녀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끝내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분명 평생에 걸쳐 자신에게 큰 위협이었고 이용되었다 한들 메리 역시 잉글랜드 왕위에 대한 야심이 있던 것이 분명했기에 엘리자베스로서는 오랜 인내 끝에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었으나 자신의 손으로 직접 혈육을 죽인 일은 그녀에게도 분명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메리의 죽음 후 한동안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편 메리의 처형 직전 프랑스, 스페인 등 주변국들이 메리의 죄가 무거우나 목숨만은 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속에 메리의 아들로서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계승하여 이미 청년이 되어있던 제임스 6세 역시 어머니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고, 메리가 끝내 처형당한 뒤에도 이것을 두고 잉글랜드에 항의하거나 딱히 문제 삼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가 생후 10개월 만에 헤어진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정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으나 엘리자베스에게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잉글랜드의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인 어머니 메리가 죽는다면 그 다음 계승자는 바로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는 전혀 반대되는 카톨릭 신자이자 스코틀랜드의 여왕, 무엇보다 정통성을 갖춘 계승자로서 그녀와 평생에 걸쳐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으나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한 메리 스튜어트. 한편 태양의 시대의 선고자로서 후발주자인데다 엘리자베스에 의해 신교국으로 변모한 잉글랜드를 경계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카톨릭 군주인 메리의 처형을 명분으로 삼아 잠재적 라이벌인 잉글랜드에 대한 대대적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유럽 변방의 후진국인 잉글랜드의 군주로서 재위 30년차 세계 최강의 대국을 상대하게 된 엘리자베스 1세. 세계의 대결로 불리게 될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엘리자베스는 과연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